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일주일은 저의 역학 사주풀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국내외 해외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은 다양한 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사오니 여러 가지로 각도에서 분석하고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개사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라고 하는 건 이건 우선 첫째 의미죠. 네, 의미입니다. 의미면서도 물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밤이 됩니다. 밤. 추운 겨울 캄캄한 밤입니다. 그리고 이건 빗물이 됩니다. 빗물. 캄캄한 밤에 추운 겨울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눈이 아닌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겨울의 비는 따뜻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기적으로. 캄캄합니다. 암흑천지입니다. 암흑천지.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의 운명에 컴컴한 암흑천지에 어두운 밤에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어요. 캄캄한.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을 준비하는 겁니다. 새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준비하는 인생. 준비하는 기운이 발달되어 있어요. 성공하는 건 바로 뭐냐? 준비한 사람의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역학은 천시의 학문이고 시간의 학문이고 미래의 학문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황금입니다. 시테이크를 잘 하는 사람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활동과 생활과 하루의 일과 중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는가를 늘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하는 마인드가 바로 요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요 개수는 현무가 돼서 성격적으로나 모든 분위기나 말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현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무. 자기 감정 표현이나 어떤 자기의 생각과 구상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다소 음흉한 듯한 비밀스러움을 간직하는 성향이 있다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 어두컴컴한 추운 겨울에 아래 불을 깔고 있습니다. 불. 뱀띠는 바로 4월의 여름에 해당이 돼 화려한 계절입니다. 모든 화려한 이 계절을 밑에다가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깔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여름 4월이고 병화가 있습니다. 태양화. 어둠 캄캄한 그런 개수가 화려하고 밝은 태양을 비춰주는 기운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광명천지를 그런 기운을 갖고 사업이나 건강이나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좋은 일주를 타고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병무경 무토가 또 있습니다. 무토. 무토는 나한테 토국수가 됩니다. 관성이 됩니다. 정관이 돼요. 정관인데 무하고 개는 무정지합입니다. 그래서 무정지합으로 합이 돼서 뭐가 되느냐? 무게화가 됩니다. 화. 무게합화 화. 이 무정지합이 있는 사람은 좀 사람이 감정 표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항상 여자는 뭐냐?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육감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자는 남편과 부부 생활과 연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여자의 심리입니다. 이게 운의 탓입니다. 그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할 때는 항상 아내에게 감정 표현을 해주고 애정 표현을 해주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아내에게 좋은 기분과 감정을 주는 그런 수양과 노력, 그런 태도, 그런 관심이 요 계수에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 밑에는 부부궁입니다. 배우자궁이에요. 아내의 자리예요. 아내라는 건 뭐냐? 음이 되고 남편은 양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는 건 뭐냐? 상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하가 배우자입니다. 부하가 배우자예요. 정부 여당은 남편이고 아내는 백성입니다. 국민이에요. 야당은 아내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야당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평불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평불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요 무정지합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격려해주고 아랫사람에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경영을 잘하는 리더십은 뭐냐? 칭찬을 잘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짜증내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스트레스만 심어주면 반발심과 반항심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회사에 해롭게 하는 그런 기운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칭찬할 점을 찾아서 그거를 지적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리더십으로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계나일에 태어난 사람은 명심해야 됩니다. 계사일에 태어난 사람은. 그 다음에 여기에 경입니다. 여기에 금생수 정인인데 인수가 금을 깔고 있습니다. 금. 그러니까 학술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전공 분야는 금이니까 기술 이공계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기술, 뭐 디자이너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쪽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인수나 정인과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인수가 오행이 목화토금수 중에 나와의 관계에서 인수일 경우에 어느 분야가 자기에게 적성에 맞는 연구 분야인가는 오행의 성질을 따라서 추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날에 태어난 사람은 음양의 조화가 잘 돼 있어요. 위에는 음이요, 물이요, 밑에는 불이요. 요 사라고 하는 건 원래가 음이지만은 암장이 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뱀띠는 양화입니다. 이게 양화. 뱀은 음이 아니고 양으로 보는 이유가 암장의 병무경이라고 하는 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 일주일 계사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지의 전간과 시의 치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운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의 위에 오행 목화토금수 갑병무경림에서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년운과 자식운과 인생에 있어서의 기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여기다 갑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갑자. 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옆에서 수생목 해주고 수생목 해줍니다. 그럼 요 나무라고 하는 건 제목인데 제목이 썩게 돼 있습니다. 죽은 나무 사목이 돼가지고 계속 빗물이 고이고 빗물이 밑에 깔아앉아 있으니 이 나무가 제대로 베기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불화의 병화의 날에 태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병화예요. 그런 습기를 다 녹여줘 이 병화가. 그러니까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게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썩지를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요 사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생목하면 이게 뭡니까? 상관 아닙니까? 상관. 시상상관이면 문전복배라 그랬습니다. 문전복배. 우리가 서비스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은 문간에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또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문전복배 대문 앞에서 인사하는 그런 직업과 그런 분야에서 뭐가 들어오냐?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관은 돈이니까. 그래서 요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 말년에 재물운이 좋아요.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생목 목성하로 돌기 때문에 기운의 분할이 원활해요. 그 때문에 건강하고 재물은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요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관이 있게 되면 뭐냐, 관을 극하기 때문에 관제 구설이라든지 구설수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옆에가 뭐 기가 하나 있다. 그럼 여기 합해서 뭐가 되나? 갑기토가 됩니다. 갑기토. 토국수가 돼요. 그러면 재물이 좀 운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붙잡혀가지고. 그것이 토로 바뀌기 때문에 관운으로 바뀌는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병자. 같은 자시지만은 병자시라 이 말씀이에요. 병자시는 뭡니까? 옆에 비가 와고 물이 있더라도 병화는 태양화니까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사에 또 착근을 하고 있어요. 그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고 병자시에 태어나게 되면은 음양의 잘 조화가 되어 있고 요 병화는 나한테 뭐가 되느냐? 수국화, 재물이 됩니다. 재물. 재물. 정제가 돼서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근데 재물이 뭐냐? 불입니다. 불이라는 건 주작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집업, 강의라든지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이런 어떤 연설을 한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또 베스트셀러의 작품을 출판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태양이 들었으니까 말년에 태양과 같이 아주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요소가 보는 겁니다. 재물은 좋고. 그럼 여기가 무토, 갑병무경인. 무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무자시가 됐을 경우에는 무토는 제방토입니다. 이 물을 다 막아줘요. 또 여기서 화생토를 받습니다. 그 무토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무개화는 말이니까 무정지합이에요. 그 말년에 부부궁이 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무정지합이 들어올 해에는 부부간의 금실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존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관이 되지 않습니까? 명예운이 좋아요. 밑에서 그걸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사회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 명예운이 좋고 건강도 장수하고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경자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생수입니다. 수가 넘칩니다. 이렇게 수가 넘쳐요. 금수가. 그러나 이게 병화라고 하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경자시도 그런 대로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금이라는 건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말년에도 독서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문화, 교양, 예술 쪽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역시 말년은 좋습니다. 임자다. 그러면 모든 게 수로 뭉쳐져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또 옆에 뭐 물이 있다. 이러면은 물이 태가가 됩니다. 그 태가가 되면 비견금이 많은 재산이 나가요. 말년에 경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조율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대로 크게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시. 축시에 요거는 우에 을축으로 보겠습니다. 을정기신계가 음입니다. 을정기신계. 을축시에 태어났다. 그럼 이 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12월 달입니다. 토국수입니다.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유축은 금국이 돼요. 금생수가 됩니다. 금생수. 그래서 금생수가 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건 초목이에요. 초목이 비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을목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개수입니다. 비를 맞게 되면 이 초목이 아주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이 많은 땅이에요. 기신계.
거기 착근을 잘 합니다, 이 을목이. 예, 예. 그리고 요 태양화가 사화가 또 여기서 조율을 해주지 않습니까? 팔자가 을축시에 태어나면은 개사의 을축시면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이거는 식신 아닙니까? 말년에 재물운이 조금 편안하고 오래 살고 아주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축 금곡이 되니까 관운도 들어오죠. 재물도 있죠. 밑에 영양분 땅에 착근을 하고 있죠. 수생목도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말년 후에 건강하고 명예도 올라가고 재물도 좋은 그런 을축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축시. 정축시는 정계상충입니다. 정계충이 돼요. 거기에 사유축 합이 됩니다.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정계충이 되면 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사화가 있기 때문에 정충이 정화가 꺼지질 않습니다. 여기 착분하고 있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잘 됩니다. 따뜻하고 물이 있고 토가 있고 역시 계사일에 태어난 사람이 정축시에 태어나도 말년운이 좋고 수국화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 행재수가 있습니다. 행재수. 기토. 기토는 뭡니까? 기토는 물에 젖은 땅인데 또 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습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게 음으로서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은 요 사가 태양화가 있어가지고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요 토가 뭡니까? 토곡수 편관 아닙니까? 편관이 토에 착근을 했어요. 그럼 말년에 관직으로 크게 착근을 했기 때문에 명예와 관직과 승진운이 좋아서 오래오래 직업이나 관직을 가질 수 있는 대기만성형의 그런 사주라고 기운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금. 이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금생수가 되고 사유축 금이 되고 금의 세력이 이만해집니다. 그리고 금생수가 됩니다. 그러면 금은 뭐냐? 인수가 됩니다. 편인이 돼요. 그럼 이런 정도 완성한 금의 기운을 갖게 되면 여 사화가 있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금이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요 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사일주는 굉장히 좋아요. 학술 교육 문화에서 크게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개축시. 개라고 하는 게 비견이 또 개수가 개수를 만났습니다. 요 축이라고 하는 거는 토인데 토국수 되고 사유축 금도 되고 금생수 해줍니다. 그래서 요 개수는 비견이 됩니다. 사유축 금에서 금생수를 받습니다. 학술 교육 문화 쪽으로 크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개축은 백호가 됩니다. 백호대살. 백호대살은 기운이 굉장히 완성합니다.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축 백호는 개수가 옆에 들어오게 되면 금수가 굉장히 왕해집니다. 다만 비견금이 많아지고 인수가 많아지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시에 태어난 사람은 초년서부터 중년 재산 관리를 잘해서 말년에 돈에 대한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 말고 안정적인 경제 관리 운영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요 인에 대해서, 인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의 위에 갑변무경임, 갑. 요 갑인시에 태어난 사람, 계사일주에 갑인시에 태어났다는 수생목입니다. 이 수생목이라고 하는 건 상관이고 상관이 착근을 했습니다. 요 화가 많습니다. 그 아래 세력이 이렇게 강해집니다. 수생목이니까 수생목 목생하러 돌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기운의 순환이 원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목이 상관이 착근을 했기 때문에 상관의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상관은 재물을 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예절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양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생목 목생화로 순하면 기운은 잘 되지만 목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말년에 인간관계나 예절이나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 특히 미인의 역마를 깔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 운전 같은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병인, 이게 수국합니다. 병인시에 태어났다. 그런 음양의 조화가 잘 됩니다. 요 화라는 세력이 여기서 화가 해주고 여기서 목성화 해줍니다. 화가 굉장히 왕해집니다. 왕해지면 수국하는 게 재물이 되거든요. 금생수에도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이 말년에도 재물운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재물은 뭐가 재물이냐? 불이 재물입니다. 불이라는 건 주작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말하자면 말로 벌어먹고 사는 그런 변호사나 교육이나 학술 교육 문화 쪽에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시. 무인시는 뭐냐? 토국수가 됩니다. 토국수인데 밑에서 극을 당합니다. 여기서는 화생토를 받아요. 무는 나한테 뭐가 되느냐? 토국수 정관이 됩니다. 그 무정지압이 됩니다. 근데 요 관이라고 하는 것이 목국토 당하니까 좀 많이 힘이 듭니다. 부부자 궁의 여자인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남편을 극하는, 토가 남편인데 남편을 극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날에 태어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들어서 많은 지나친 간섭이나 지나친 짜증이나 부담을 주는 그런 태도는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 이렇게 있으면 부부지간에 무정지압이 돼요. 속궁합은 좋습니다. 목생화되기 때문에. 겉궁합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서로 애정 표현을 잘하고 부부관계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 역마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말년에 돌아다니길 좋아해요. 말년에 돌아다니기 좋아한다는 건 뭐냐?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는 안정적인 그런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갑병, 무, 경, 그 다음에 경. 경인시에 태어났다. 그럼 이 경이라고 하는 건 인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가 밑에서 금금목 되죠. 화극금 되죠. 물론 여기에 경금에 착근합니다. 그렇게 과히 나쁘다고 볼 수가 없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건 인수가 되기 때문에 말년에 뭐냐? 인수, 학술, 교육 분야에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인과 사가 되기 때문에 목화가 되기 때문에 금수가 있으면 음양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역시 말년운이 좋습니다. 건강 관계도 괜찮고요. 근데 인사가 뭡니까? 삼형살이 옵니다. 항상 요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교통사고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막는 방법은 뭐냐? 방어운전입니다. 방어운전은 뭐냐?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교통법규만 지키면은 그러면 위험한 사고, 큰 사고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시에 태어났다. 요게 수는 뭡니까? 비겁이 됩니다. 수생목이 됩니다. 상관생재가 돼요. 그래서 식상생재가 되기 때문에 말년에 재물운이 좋고 목생활에도 순환이 잘 됩니다. 재물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묘시에 태어났다. 묘시에 을묘가 태어났다. 그러면 수생목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목생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신 생재로 돕니다. 재물운이 잘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시지의 천간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와 천간에 뭘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말년의 운수의 기운이 크게 변하고 바뀌는 있습니다. 오늘은 제한된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대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개사일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라고 하는 건 화려한 겁니다. 개수는 어둠을 밝혀주는 햇빛이에요. 그 사라고 하는 건 염상격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열적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아주 진보적인 전향적인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계수가 조율화 시켜주기 때문에 음양에 잘 조화가 돼 있고, 계산은 아주 사주의 일주상으로 볼 때는 아주 최고의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